안녕하세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의 남자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이 월요일은 월요병이 유명하죠.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 쉬고 이제 주말 동안 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출근하기 싫은 그런 병이겠죠. 병인가요? 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 주의 시작. 근데 이 한 주의 시작을 정의하는 게 월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토요일은 휴식을 취하고 예배를 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을 두 번째 날로 정의한다고 하네요.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우리한테는 월요일이 이제 출근하는 날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좀 무감각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참 쉬는 날은 빨리 가고 이 월요일이 오면은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가 참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수요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정말 직장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 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인생이 단지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이 생각한 바일 테지만, 그런 느낌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맴돈다. 인간이 활동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결국 우리네 가련한 생존 연장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도 그렇다. 그렇게 보면 탐구를 통해 거둔 일정 성과에서 얻는 모든 위안도 그저 몽상적인 체념에 불과하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벽의 형형색색의 모양과 화려한 전망을 그려넣는 형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빌헬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그러면 나는 내 안으로 눈길을 돌려 다른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다. 그림이나 생생한 기운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또다시 예감과 막연한 욕망 속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오감 앞에서 떠돌고 나는 꿈을 꾸듯 그 세계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어린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데 배운 것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가정교사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어른들도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로 이 대지 위에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진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뿐더러 비스킷이나 케이크나 자작나무 회초리에 지배당한다. 아무도 이것을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대꾸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백하겠다. 어린 아이들처럼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어린 아이들은 인형을 끼고 다니며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고 엄마가 과자를 넣고 열쇠로 잠가둔 서랍 주위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살금살금 맴돌다가 마침내 원하던 것을 낚아채면 볼이 미어 터져라 쳐놓고서는 더 줘 하고 보챈다.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들의 하찮은 생업이나 심지어 열을 내서 매달리는 기벽에도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는 인류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는 거창한 사업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도 잘 사는 편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그러나 겸허하게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인식하는 사람, 잘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작은 정원을 단정하게 낙원으로 꾸밀 줄 안다는 것을 통찰하는 사람, 불행한 자라도 짊어진 짐에 눌려 헐떡거리면서도 끈질기게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이 햇빛을 단 1분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은 말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며 인간이라는 것에서 역시 행복하다. 그는 비록 한계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원할 때면 언제든 이 감옥을 떠날 수 있는 자유라는 달콤한 감정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5월 26일) 너는 오래전부터 내가 둥지를 트는 방식, 어딘가 정이 가는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온갖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 알 것이다. 여기서도 내 마음을 끄는 작은 광장을 또다시 찾아냈다. 도시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발하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자리 잡은 언덕바지가 매우 흥미로운 위치다. 마을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 언덕 위로 나오면 갑자기 계곡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긋한 나이에도 마음씨 좋고 쾌활하며 사근사근한 식당 겸 여관 주인이 포도주나 맥주 또는 커피를 따라준다. 그런데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리수나무 2그루인데 널따랗게 펼쳐진 가지로 교회 앞 자그마한 광장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농가와 헛간, 앞마당들이 그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다. 나는 여태껏 이렇게 정이 가고 아득한 장소를 쉽게 찾지 못했다. 나는 식당에서 식탁과 의자를 그곳으로 내달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호메로스를 읽는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우연히 맨 처음 그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갔을 때 광장은 아주 고적했다. 모두 일하러 밭들에 나갔던 것이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땅바닥에 앉아 생후 6개월쯤 되는 아기를 두 다리 사이에 앉혀놓고 두 팔로 잡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는데 아기에게는 일종의 안락의자 역할을 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검은 눈에서는 생기가 번뜩였으나 아이는 아주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나는 맞은편에 있는 쟁기 위에 걸터 앉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형제의 다정한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산울타리 문과 헛간문, 그리고 몇몇 부서진 달구지 바퀴를 있는 순서대로 그려 넣었다. 1시간쯤 지나고 나니 전혀 내 주관을 보태지 않았는데도 구도가 잘 잡힌 제법 그럴듯한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는 오로지 자연에만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오로지 자연만이 무한히 풍요롭고 위대한 예술가를 만든다. 규칙의 장점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를 예찬하는 것과 대충 비슷하다. 규칙에 따라 수련한 사람은 미적 감각이 없는 것이나 졸렬한 것은 결코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규나 예의 범절에 따라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 결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웃이나 유별난 악한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대신 누가 뭐라 하든 모든 규칙은 진정한 자연 감정과 자연의 참된 표현을 파괴한다. 너는 아마 그것은 너무 심한 말이다. 규칙은 단지 제한을 하고 우짜란 렁쿨을 잘라낼 뿐이다 라는 등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친구야,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 이것은 사랑과 같아. 한 청년이 어떤 여자에게 푹 빠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애인 옆에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가진 능력과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있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친다는 것을 매 순간 보여주기 위해서지. 그런데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 남자, 그러니까 속물이 찾아와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감수성 풍부한 젊은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의 일이니 사람답게 사랑해야 하네. 시간을 나누어 한쪽은 일해, 그리고 나머지 휴식 시간은 애인에게 바치게. 자네 재산을 계산해보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애인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은 굳이 말리지 않겠네. 다만 그 역시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애인의 생일이나 세례일 같을 때나 하게.
만약 그 젊은이가 이 충고에 따른다면 쓸모있는 청년이야 되겠지. 나부터 어떤 영주에게나 그 사람을 관직에 앉히라고 추천하겠어. 그러나 그자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장나고 만다. 그리고 그자가 예술가라면 예술도 끝장인 거야. 아, 친구들아, 천재의 물줄기가 힘차게 터져나와 우렁차게 쏴쏴 소리를 내며 밀려와 너의 영혼을 뒤흔들어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일이 왜 이리 드문가.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것은 강변 양쪽에 침착한 양반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네 정자며 튤립 화단, 최소밭이 경류에 떠내려갈 것이 두려워 미리미리 둑을 쌓고 수로를 뚫어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지. (5월 27일)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황홀한 기분에 취해 비유와 장관서를 늘어놓느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저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 어제 편지에 단편적으로나마 서술한 바와 같이 나는 화가로서의 감정에 푹 빠져 쟁기에 좋기 2시간가량 걸터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에 한 젊은 부인이 팔에 바구니를 걸고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면서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필립스, 너 참 기특하구나. 부인이 내게 인사를 했다. 나도 답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다. 부인은 그렇다고 대답하곤 큰 아이에게 둥근 빵 반쪽을 주고 나서 아기를 받아 안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담아 입을 맞추었다. 부인이 말했다. 우리 아들 필립스에게 아기를 보라고 맡기고 첫째 아들과 함께 흰쌀과 설탕, 죽 끓이는 질그릇 냄비를 사러 시내에 갔었어요. 덮개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바구니 안에서 그 물건들이 모두 보였다. 우리 아들 한스에게 이것이 막내의 이름이었다. 저녁 끼니로 죽을 끓여줄 겁니다. 개구쟁이 마지가 어제 필립스와 죽 누룽지를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냄비를 깨버렸답니다. 내가 마지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풀밭에서 거위 2-3마리를 몰고 있다는 부인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지가 달려와서 둘째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다. 나는 부인과 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교사의 딸이고 남편은 사촌 형의 유산을 받들어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남편을 속여 유산을 가로채려고 그이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이가 직접 길을 떠났지요. 아무런 탈이 없어야 할 텐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부인과 헤어지자니 마음이 무거워서 나는 아이들에게 동전 하나씩 주고 막내 몫으로는 부인에게 동전 하나를 주면서 시내에 가거든 스프와 함께 먹을 둥근 빵을 하나 사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친구야, 내게 말하지만 나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혼란을 가라앉힌다. 이들은 행복하고 차분하게 좁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도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지. 그때부터 나는 자주 그곳에 갔다. 아이들은 나와 아주 친해졌고 내가 커피를 마실 때면 설탕을 얻어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버터빵과 요구르트를 나눠 먹었지. 아이들은 일요일에는 동전 한 입을 반드시 얻었다. 내가 식후 예배 뒤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당 여주인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라고 부탁해 놓았다. 아이들은 친숙해져서 내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줬다. 동네의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때면 두 아이는 더욱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했고 바라는 것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는데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나는 특별히 흐뭇해졌다. 아이들이 나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나는 무척 애를 먹었다. 네. 어린 아이들 순수함. 어른이 되면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열정을 쏟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 사실 그 열정을 다 쏟을 수 없는 거가 되겠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 또한 변명이다 하면서 질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가 중요한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하는 그 행동이 본인 스스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순수함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순수함.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 아니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힘든 일,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읽고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하면 그런 게 좀 풀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사연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메일 주소는 공지사항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남자 사람이었습니다.